집의 조건, 한유주 단편 소설. 이 집이 아가씨가 찾는 조건에 딱 맞아. 5층이라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것 같지만 한번 살아봐요. 대신 채광이 아주 좋아. 나보다 한 발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다. 존대와 하대가 뒤섞인 그의 말 사이사이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다 올라왔나 싶어 고개를 들었더니 고작 4층이었다. 옥상도 있어서 아가씨가 빨래 널기에도 딱 좋아. 나는 아가씨가 아니며 빨래를 남들 눈에 띄는 곳에 넣을 생각도 없다고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중개인은 501호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대답이 없자 그는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집 보러 왔다고 외쳤다. 집안에서 뭔가 쓰러지고 황급히 수스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안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낭패라고 생각했다. 바로 벗기 힘든 신발을 신고 있어서였다. 조금 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중개인은 나를 보자마자 하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부른 금액보다 2천 더 비싼 집부터 보자고 했을 것이다. 내가 그 가격은 무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중개인은 일단 집을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며 나를 채근했다. 작고 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부터 숙이고 반장화 지퍼를 내리면서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겨울이었음에도 샌들을 신고 있던 중개인은 이미 거실을 장악하고 형광등을 있는 대로 켜고 있었다. 아니, 불을 하나도 안 켜고 사시나 보네. 그는 현 세입자 역시 하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세입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애써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천천히 보세요. 그런데 저희 집주인이 벌써 집을 내놓으셨나 보네요.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사시네. 중개인이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주방 겸 거실이라고 들었던 공간은 주방도 거실도 아니었다. 싱크대 옆으로 조그만 창 하나가 있을 뿐 그 외에는 빛이 들어올 만한 틈이 보이지 않았다. 한쪽 벽에는 붙박이장이 있었다. 저거 뗄 수 있어요? 내가 그쪽을 가리키며 묻자 현 세입자는 망설이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거실에는 1인용 소파 하나와 접이식 테이블 하나뿐이었다. 이 집에 내 짐을 전부 넣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이 중개인은 이미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 아가씨 이리 와봐요. 수압도 좋고 봐 곰팡이 하나 없잖아. 화장실 문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세면대에는 칫솔 2개와 튜브 중간이 움푹 들어간 치약, 손 세정대가 있었다. 거울이 얼룩 하나 없이 말끔하게 닦여 있다는 것이 조금 놀라웠다. 두 분이 사시나 봐요. 방 하나에 주방 겸 거실 하나인 구조라고 들었으므로 조금 비좁겠지만 둘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세입자는 잠시 망설이다. 혼자 산다고 둘이 살기에는 좀 좁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중개인이 개입했다. 아니, 혼자 살기엔 너무 넓지. 둘이 살아도 돼, 이 정도면. 나는 내 책들을 생각했다. 윗집에서 세탁기가 얼어 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내 세탁실도 물 폭탄을 맞았고 그 현장을 보러 올라온 아랫집에 사는 건물 주인이 벽이란 벽은 모두 두른 내 책들을 보고 그날부터 자신의 피땀으로 지어올린 빌라가 엄청난 책들의 무게로 인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나 역시 비슷한 강박이 있었다.
서울에 지진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내가 책들에 압사당할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침마다 현관문을 사정없이 두드리며 제발 이사를 가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혹은 애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주인이 이사 비용의 절반과 중개 수수료의 절반을 주겠다고 한 데다가 나도 책이라면 진절머리가 났다. 짧아야 1년에 한 번, 길면 죽을 때까지 한 번 읽을 책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나는 여러 번 자문했지만 차마 버릴 수는 없었다. 붙박이 장을 떼어낸 자리에 책장을 놓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창은 어떡하지? 싱크대 옆 조그만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늠했을 때 이 집은 북향이었다. 침실은 어디죠? 내가 물었다. 변기물을 내리고 있던 중개인이 다시 중개에 나섰다. 침실이 남향이라 햇빛이 잘 들죠? 그러자 세입자의 얼굴에 다시 한번 당혹스러운 표정이 비쳤다. 아,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누가 자고. 나는 무심코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각종 배달 음식점 쿠폰들이 덕지덕지 붙은 현관문 아래 바닥에는 세입자의 것으로 보이는 투박한 운동화 하나뿐이었다. 화장실에서 침실로 이어지는 짧고 좁은 복도에는 트레이닝복 몇 벌과 야구 유니폼, 야구 방망이가 걸려 있었다. 저쪽이 침실인가요? 내가 물었다.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와 세입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니 살짝 아주 잠깐만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나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세입자에게도 존대와 하대를 섞어 말하던 중개인은 이제 간절하면서도 고압적인 말투로 존댓말을 올려붙이고 있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햇빛 잘 드는 방을 한번 보고 가야겠죠? 나 역시 침실을 보고 싶었다. 침실이 남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설계라고 생각했지만 20여 년 주기적으로 이사를 다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별의별 집들을 열어 보았으므로 암막 커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차라리 간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위풍당당한 중개인의 태도에 기가 눌렸는지 세입자가 마침내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뭐 하나만 치울게요. 잠깐만요. 중개인이 나를 바라보며 눈을 찡긋했다. 침실 쪽에서 뭔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자고 있다더니 이불을 덮어주는 모양이었다. 트레이닝복과 야구 유니폼 따위를 헤치고 다시 거실로 나온 세입자가 말했다. 불은 꺼놨어요. 그런데 안으로 막 들어가시지는 마시고요. 침실로 다가갔다. 암막 커튼 틈새로 오후 4시에 햇빛이 가늘게 들어와 창문 맞은편 벽에 놓인 싱글 크기 침대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정말 누가 자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이불을 뒤집어 쓴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간이 옷장과 협탁, 침대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만한 방이었다. 침대 옆에 폭이 긴 책장을 하나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아유, 방이 아주 크고 좋네. 방의 크기를 대강 어림하고 문간에서 물러나려는데 침대 아래쪽으로 둥근 형태의 작고 검은 얼룩 몇 개가 보였다. 그 방에 모빌이나 여타 장식품은 없었다. 세입자는 거실 한가운데서 형광등을 등지고 선 채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잘 봤습니다. 벗기 힘든 신발은 신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며 나는 반장화에 발을 넣었다. 이사 날짜가 언제였죠? 중개인이 물었다. 나는 2월 중순쯤으로 생각한다며 한 달 좀 넘게 남았다고 대답했다.
미처 다용도실이나 베란다를 보지 못했다는 게 생각났지만 어쩐지 안 봐도 될 것 같았다. 그게 저도 집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세입자가 말했다. 그래도 한 달 반이면 여유가 있는 편이지. 나보다도 빠르게 샌들에 발을 꿰고 도우락 버튼을 누르고 있던 중개인이 말했다. 그가 문을 열었다. 계단 참의 한기가 빠르게 밀려들어왔다. 내가 마침내 신발을 다 신고 몇 분간 범한 실내에 대해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남기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세입자가 천천히 오른손 검지를 바닥을 향해 한 번, 나를 향해 한 번 가리켰고 마지막으로 손을 쫙 펴서 천천히 목을 긋는 신용을 해보였다. 형광등을 등지고 서 있었으므로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질린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중개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며 무어라 말하고 있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12억 칸쯤 될 계단이 그토록 아득하게 보였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제와 떠올려 보니 그랬다는 말이다.